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이 두 개를 형사합의할 때 꼭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상 넘버원 채널이죠. 보상과 배상TV입니다. 오늘은요, 형사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자, 형사합의를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연락이 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하자라고 해서 금액이 정해져요. 그러면은 합의서를 쓰겠죠. 합의서 쓰는 거는 가해자가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서를 쓰고 그리고 각각 한 부씩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양도통지서에 가해자가 내용이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요, 가해자가 지금 형사합의를 주지만 이거를 보험사한테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이 두 개를 형사합의할 때 꼭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채권양도통지서를 3장을 써요. 3장을 이제 가해자한테 인감도장 받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내용증명을 보험사한테 보내는 겁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보낼 때 보험사 대표이사 이름으로 보내요. 그럼 왜 세부가 필요하냐? 이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가려면요, 똑같은 원본 세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용증명이 보내지기 때문에 보통은 합의서는 작성을 하고 채권양도통지서는 세부를 받는다. 이게 보통 실무상의 관례입니다. 근데 이 형사합의하는 것도요,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가해자가 그냥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내 보험사에서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할 때 이 경우 3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종합보험이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책임보험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손해가 2억이 발생했어요. 근데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에서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나는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가해자한테 민사소송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형사합의를 쓸 때 유의해야 될 게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거기에서만 합의한다라는 표기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고 보통 우리가 합의서 쓰는 양식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이 민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 가해자한테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할 때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하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가해자하고 형사합의할 때는 형사적인 합의금만 포함이다, 민사는 별개다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서 내 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때 이때는요, 사실 형사합의금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왜냐면요, 내 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될 때는요, 내 보험사에서 나한테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죠. 그러면 가해자한테 무조건 구상합니다. 구상 과정에서 가해자는 우리한테 형사합의금 준 거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약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 약관에 이 합의금에서 공지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보험차상해 같은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받는 거 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공제를 될 거기 때문이죠. 이 3가지 케이스, 이거는 나눠서 꼭 구분해서 합의를 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부가적으로 제가 한개 설명드릴게요. 형사합의라는 것 자체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죽어도 가해자하고 그 돈을 얼마를 준다 하더라도 합의가 하기 싫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금액이 안 맞아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가해자가 제시하는 그 금액 안 받고라도 가해자 처벌하게 만들겠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진정서하고 탄원서입니다. 이 진정서 등을 검찰이나 법원에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가 들어가냐면은 나는 이렇게 사고 나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그거에 반면 가해자는 반성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처벌 안 받을 것만 이렇게 빠져나갈 군림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억울하다는 내용들을 담당 판사나 검사한테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 검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검찰청에 담당 검사실 앞으로 보내면 되고요. 판사님한테 보낼 때는 담당 재판부에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라는 진정서를 보내게 된다면 가해자는 조금이라도 더 처벌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진정서가 들어오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이나 검찰 단계에서 검사님이 형사합의 안 할 거냐, 형사합의서 제출해라 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가해자를 압박할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진정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